이렇게 선글라스를 낀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아직 제 이런 생얼을 조금 보여주기 살짝 민망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필요한 정보 같은 거는 이쪽에다가 같이 조금 화면으로 사진으로 같이 띄울 거여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점점 더 호주 간호사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 타겟은 신규 선생님들입니다. 최소한 2, 3년 차 아니면 신규에게 조금은 걸맞는 이야기라는 거를 미리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호주 간호사가 된 그런 면허 전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타임라인이 떴나요? 네. 일단은 저는 24년도 2월에 PT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3년 10월쯤에 PT를 한번 공부해서 한 달 정도 공부해서 시험을 봤었어요. 플라이랑 엠유니를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목 테스트는 PT 공식 것만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PT의 공식 목 테스트가 점수가 진짜 안 나와요. 저도 그거 처음 했을 때 막 40몇 점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각 분야에서 보통 거기서 막 15점, 20점 이렇게 더해야 자기 진짜 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스터디룸 같은 데에서 아침에 목 풀고 갔던 게 조금 기억이 나거든요. 좀 제이슨 PT 카페에서 도움을 받아도 되고, 뭐 다른 분들 중에서는 PT 이제 과외를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토익이 한 855 정도였고, 그리고 저는 원래 조금 영어를 쓰는 거를 제가 스스로 좋아했어요. 뭐 사실 PT 말고도 여러 가지 그런 선택권이 있어요. 거의 뭐 6월 25일 뭐 이때쯤이 될 때쯤에 이제 제가 스트림을 진행을 했어요. 스트림도 막 A, B, C, 언노운 이렇게 있는데 제 이전에 뭔가 그거를 먼저 진행한 사람이 있다 하면은 보통 그 후배들은 줄줄 스트림 A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뭐 B나 C, 뭐 언노운이 나오는 경우에는 필요한 그런 서류, 추가 서류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이런 거를 내면은 이제 아마 스트림 A가 되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이제 호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표적이게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PT 점수,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간호사 면허,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림 A.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고, 피트워크도 부가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피트워크는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범죄 경력 회보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보건복지부의 COGS라는 거를 신청을 합니다. 이 COGS라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영문 간호 면허를 보내주는 거예요, 호주로. 이게 피트워크도 1주, 2주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COGS도 이분들이 진짜 늦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관문이 생각보다 많죠?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은 공증을 받아야 돼요. 한국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호주 의료인에게 받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에 계시는 호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선생님들에게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카카오 오픈 채팅 아니면은 뭐 조이 선생님, 정말 유명한 뉴질랜드 호주 이제 그 조이 선생님 카페에서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공증을 지금까지 무료로 몇 분 선생님들 해드렸기 때문에 뭐 저한테도 부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PT 점수 이렇게 만들고 공증 받고 뭐 이것저것 스트림 받고 하면은 이렇게 호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PT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아요. 어차피 영주권 같은 경우는 PT 점수가 3년, 이제 영주권 한해서 3년 정도 기한이 조금 1년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PT는 무조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만드시는 게 좋고, 진짜 병원 일하면서 병원 공부하면서 하기엔 진짜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지 않기.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호주 간호사의 영주권 그리고 비자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로 많이 가기도 하고 뭐 너무 흔하잖아요. 워홀 비자의 장점이 뭔가 저는 그런 장소의 구애를 좀 받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은 나이 제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드는 뭐 소요 시간이라든지 그런 일들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뭐 189, 190, 그런 491 같은 이민 프로세스를 타는 애들이 있는데, 솔직히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베스트는 189 비자고요. 이거는 진짜 영주권 비자고, 190 비자는 이건 아마 지역 그거여가지고 그 주에서 2년을 살면은 이제 영주권으로, 완전 영주권으로 바뀌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491 비자는 이제 Skilled Regional이라고 지역, 그러니까 주도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메디케어가 된다는 점, 의료보험이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는 이제 비자입니다. 근데 마지막 스폰 비자, 후원 비자는 이거는 조금 뭐 호주에 이미 있는 선생님들, 예를 들면 워홀 비자로 뭐 내가 이 병원에서 1년 정도 거의 일을 했어.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병원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 나를 뭐 2년 정도 스폰을 해주겠다 하면은 그게 스폰 비자로 이제 바뀌는 걸 거거든요, 아마. 지극히 저 스스로에 국한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한테 국한된 이야기는 491밖에 없어서 저도 491 말고는 솔직히 제대로 아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영주권 프로세싱, 뭐 예를 들면 189, 190, 그리고 491 이런 비자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이제 안맥 심사라고 이제 그런 코드 같은 게 있어요. 뭐 무경력인지, 뭐 어디서 어느 분야에서 해서 뭐 경력 인정을 받을 건지. 만약에 경력 인정을 받을 거면은 우리나라는 아마 3년, 5년 이렇게 기준으로 경력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근데 경력 인정을 받으려면 무조건 이제 같은 병원의 수 선생님이나 차지 선생님한테라든지 그냥 여기서 알아서 잘 뭐 근태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없고 잘 일했어, 무난하게 일했어, 이런 그냥 내용 증명 같은 느낌이라서 호주 가는 게 뽀록이 나는 거잖아요.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친한 차지쌤한테 부탁한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그냥 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은 저처럼 없는 사람들은 그냥 넥으로 무경력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 진짜 운 좋게 빅토리아주 491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75점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75점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제가 이쪽에 제 점수판을 일단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영주권 얘기는, 뭐 비자 얘기는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하고 요즘에 달라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말할 그런 게 솔직히 많이 부족한 것도 맞아요. 오프쇼어 구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프쇼어라는 말 자체가 호주 기준으로 오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고, 온쇼어라는 건 호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거라서 랜딩 타임이 기존에 호주에 있는 온쇼어 사람들보다 길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레퍼런스 체크밖에 없는데, 그런 점들이 많기 때문에 오프쇼어 구직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영어에 관련된 것도 솔직히 어려운 점이 많고요. 어쨌든 에이지드 케어에 취업을 했고, 여러 선생님들을 보면은 오프쇼어로도 병원에 CT에 취업했다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뭐 제 능력에, 제 뭐 경력, 주니어 레벨의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시기에 따른 운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비자에 따른 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른 것도 있고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레주메, 그러니까 이력서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력서 자체가 뭔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방식 같지가 않았고, 나라미아 선생님에게 이제 이력서 첨삭을 부탁드려서 같이 이력서를 고쳐가면서 이력서를 완성을 했어요, 초안을. 지금 따지고 보면 에이지드 케어랑 병원, 허스피럴 합쳐가지고 한 45군데를 넣었어요. 쓰나 막나 끝나고 2시간인가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면접을 봤고요. 진짜 면접 준비는 GPT랑만 했어요. GPT랑만 하고 뭐 인터넷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찾아봐서 호주 간호사 뭐 병동 질문, 면접 질문 이런 거 막 찾아봐서 이제 면접을 준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뭐 면접 질문도 제가 여기 좀 정리해 둔 게 있는데, 그리고 왜 우리가 너를 고용해야 하냐, 그러게 너네가 날 왜 고용해야 될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잠시만 이랬는데 너의 스트렝스, 그러니까 너의 장점이 뭐니, 강점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2대1 면접이었거든요. A넘, 간호부장, 그리고 나. 진짜로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허트 페일리어 알죠? 신부전 저도 이제 한국말로 알고 다 아는데
솔직히 이거를 영어로 풀로 잘 설명을 할 자신도 없었어요. 그럼 우선순위 질문이 나와서 우선순위 질문은 제가 잘 대답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환자 분명 6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5명, 지금 말한 5명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죄송한데 미안한데 진짜 한 번만 다시 들려달라고 해서 다시 알려줬는데도 저는 5명인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내가 아무리 들어도 5명밖에 안 들리는데 혹시 내가 리핏을 해도 될까? 해가지고 이제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안티바이오틱스를 2시에 줘야 되는 환자가 2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 patient, 2 p.m. 이었던 거죠. 딱 봐도 제가 붙을 것 같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가 뭐 서지컬 그런 병동도 유닛도 아니고 워드도 아닌데 어큐트 유닛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원한 애가 하트 페일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면접을 보는 사람이어도 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네? 이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 일주일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염치를 불구하고 물어봤어요. 그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다른 쟁쟁한 캔디데이트들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에서 솔직히 납득을 했어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에이지드 케어 면접 본 거를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9월 초부터 일을 할 수 있다고 커버레터에 써놨는데 면접을 본 거는 3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메일로 이제 다시 언급을 했어요. 그 인터뷰 기회 준 거 너무 고마운데 내 커버레터를 읽어봤다시피 나는 9월부터 일을 할 수 있다. 괜찮다. 자기들은 리노베이션 이제 확장을 할 거여가지고 상관이 없고 더 충원할 인력이 필요하다. 이제 저한테 앞으로의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라든지 에듀케이션에 관련된 플랜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솔직히 생각을 안 해봤고 그리고 제가 에듀케이션에 대한 플랜은 나중에 뭐 대학원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기엔 뭔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First Aid, CPR이었어요. 왜냐면은 대학 때 BLS가 이미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땄어야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치만 나는 CPR, 이 First Ai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그것은 에이지드 케어에서나 어큐트에서나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당황했던 질문 중 또 하나는 환자의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해결한 것이 있냐? 근데 이거를 제가 못 알아들어서 2번 정도를 다시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게 단어가 무슨 occupational인가? 뭐 제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서 단어 뜻을 또 모르겠어가지고 이해를 못했는데 저한테 이그샘플을 이제 예시를 들어주면서 바닥 물기 같은 걸 미리 발견해서 낙상 방지를 한 거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예방한 거를 말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질문했던 게 이제 어쨌든 이런 기본 질문들이 다 끝나고 저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기 병원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저한테 이거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혹시 너 restriction 받은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여기서 잘못 알아들어서 억제대 사용한 적 있냐고 알아들어가지고 너무 당연하게 yes! 표정이 어쩐지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나가지고 왜냐면은 면접 보기 전날에 호주의 그런 신체 보호대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나 써본 적 있고 나 너네 호주 그런 신체 보호대에 대해서도 나 찾아봤어 이러면서 막 구구절절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너 혹시 범죄 같은 거 저질러서 너 면허가 정지된 적 있냐고 이래서 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손 이렇게 치면서 no, no, never 바로 저는 그런 거 메디컬 뭐 그런 거 체크하자고 폴리스 체크하자고 연락이 와서 내가 여기 붙었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서른에서 진짜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 곳이라서 좀 많이 멀어요. 솔직히 영어 같은 게 아직 미숙하다고도 판단해서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을 하는 게 낫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조금 많이 멀고 시골이고 하지만 거기서도 어떻게든 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2년의 경력인데 3년 차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호주에 들어가선 조금 바쁠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제가 막 이렇다 할 구직 팁도 솔직히 저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면접을 2개밖에 안 봤기 때문에 이력서도 막 잘 썼다고도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궁금해 하시고 하면 이제 보내드릴 뭐 이렇게 공유할 마음은 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